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 13일 열린 제5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수년간 미뤄졌던 FX 전투기 도입 2차 사업이 결국 확정된 것인데요. 2차 사업은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인 F-35A를 대외 군사 판매 FMX 방식으로 미국으로부터 확보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2028년까지 총 사업비는 3조 7,50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공군은 북한은 물론 주변국에 대해서도 우위를 가진 스텔스 전투기인 F-35A의 수를 늘리게 되어 강력한 억지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는데요. 적의 방공망에도 걸리지 않고 침투할 수 있는 F-35A는 적 지휘부를 타격할 대량 응징 보복과 선제 타격 개념인 킬체인의 주요 자산으로 꼽히고 있고, 이에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체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 KF-21이 있는데 굳이 왜 F-35A를 도입하냐고 하실 수 있지만, 이는 우리 공군의 하이 미들 로우 전략의 일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압도적인 공중 우세기종인 F-35와 F-15K를 하이급으로, 그리고 실질적인 주력 전투기이자 근접 전투를 담당할 미들급으로는 KF-21과 F-16 바이퍼를 배치하고, 여기에 공중전투 지원 및 정찰 임무를 수행할 로우급에는 FA-50을 배치하는 전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최종적으로 105대의 F-35를 도입할 계획이며, 중국은 지금도 200대의 5세대 제니10을 보유하고 있어 이에 KF-21의 개발과 함께 F-35A의 도입은 필수적이며, 이번 사업 추진으로 한국은 60대의 F-35A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F-35A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이를 통해 새롭게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F-35B 도입 취소로 한국형 항공모함이 경항모에서 중형 항모로 사실상 확정되었다는 것과, 두 번째는 KF-21의 함지형인 KF-21N의 개발 또한 기정사실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경항모에서 운용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함지기는 F-35B입니다. F-35B 개발 자체가 경항모 운용국가의 요구로 시작되었는데 전세계 유일 수직 이착륙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보기에는 참 멋진 수직 이착륙 기능이지만 이를 위해 F-35는 많은 것을 희생했는데요. 더 크고 복잡한 엔진으로 인해 내부 무장창이 좁아져 수형 폭탄밖에 탑재하지 못하고, 무엇보다 전투기임에도 내장 기관포를 싣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투 행동 반경도 통상형의 75% 수준밖에 되지 않는 데다 중력 가속도 한계치도 낮아 공중 기동성이 떨어지는데요. 사실상 수직 이착륙 기능을 제외한다면 굳이 F-35B를 도입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가격도 아주 사악한데요. 2020년 싱가포르는 미 국방부로부터 F-35B 12대 구매 승인을 받았는데 무장 및 스페어 부품을 제외한 순수 대당 가격은 2억 2,916만 달러, 약 3천억 원이었습니다. 이에 추가 도입을 고려했던 영국 역시 비싼 가격에 대한 효율성 문제를 제기하며 도입 수량을 대폭 축소하였는데, 이에 대당 가격이 높아질 일만 남아 한국이 20대 F-35B를 도입한다면 7조 원가량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F-35A 도입으로 선회하면서 무려 3조 2,500억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이는 그대로 KF-21N의 도입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카이는 KF-21의 대당 가격을 6,500만 달러, 725억 원 수준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는데요. 함지기 개발로 랜딩 기어 및 폴딩 기능과 같은 추가 장치를 고려해 대당 800억으로 추산할 시 3조 2,500억은 KF-21N 40대를 도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또한 여기서 끝이 아닌 것이 운용유지 비용에서 F-35B와 KF-21N은 막대한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2020년 미국 정부 회계책임국 보고에 따르면 F-35B의 비행시간당 예상 비용은 약 36,000달러였습니다. 통상형 F-35A 3만 달러보다 더 비쌌죠. 그런데 이는 미국 내에서의 비용이었고, 미국 이외의 제3지역에서 운용될 경우 물류, 정비, 지원 등과 관련된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예상 비행시간당 비용은 약 52,000달러로 치솟게 됩니다. 반면 KF-21은 훨씬 저렴한데요. 해외 매체 디펜스 뉴스는 카이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KF-21의 시간당 운용 유지비가 F-35A의 50%, F-35B의 30%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KF-21의 시간당 운용 유지비는 대략 2천만 원대로 F-15K 시간당 유지비 하나 3천만 원, F-16 2,500만 원보다 더 저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체 개발을 통해서 이뤄낸 여러 부품 장비들의 국산화가 이루어진 덕분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또 하나의 예상 못한 충격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함재기로 개발돼 KF-21N이 세계 최강의 함재기가 될 가능성이 언급된 것인데요. 지난 10일 한국경제TV 송민환 기자에 따르면 하나 시스템이 개발한 A사 레이더를 두고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레이더 장비가 감시 사각이 발생하는 반면, 국산 A사 레이더는 360도 사각 없이 감시가 가능하고 공대공 모드 성능이나 추적 정확도와 같은 고난도 기술 평가까지 모두 마치면 경쟁사보다 우수한 A사 레이더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업체는 말하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이 발언이 사실일 경우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있는데요. 일반적인 A사 레이더의 포브는 90에서 120디그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신형 기체 같은 경우 120에서 140도의 포브를 제공하는데 이 범위 내에 있는 A사 레이더의 예로는 F-22 랩터의 AN/APG-77 레이더, F-35 AN/APG-81 레이더,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캡터 2 레이더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A사 레이더가 360도의 포브라니 믿어지지 않는 수치였는데요. 이는 기술적으로 구현이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360도 포브는 안테나 요소 간 상호 간섭 문제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이러한 전파 간섭은 감도, 해상도 및 범위 축소로 이어져 오히려 레이더 성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또한 레이더는 빠른 상황 인식과 위협의 조기 탐지가 중요한 공대공 전투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면 코 부분에 레이더가 탑재되는데 이는 RCS 값을 줄이는 효과와 함께 주파수의 간섭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러한 이유로 전방에 탑재된 A사 레이더가 360도의 탐지각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레이더 탐지각이 360도라는 것은 전방이 아닌 상공에서 전투기를 중심으로 아래를 바라볼 때 대지, 해상에서의 탐지 영역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 RQ-4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를 해상 초계기로 개조한 노스롭 그루먼사의 MQ-4 무인정찰기의 레이더인 AN/GPY-3를 말할 수 있는데 레이더가 전방이 아닌 동체 하부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360도 빔 주양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해당 기자가 하나 시스템을 통해서 들었다는 360도와 무사각지대는 무엇을 뜻했던 것일까요? 이는 하나 시스템이 강조하는 A사 레이더의 특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KF-21 레이더를 설명할 때에 A사 레이더와 함께 꼭 한 가지를 더 추가하여 설명합니다. A사 다기능 레이더라고 소개하는데요. 다기능 레이더는 다중주파수의 레이더와 함께 미사일 유도, 피하 식별, 영역 탐지, 요격 확인 등의 기능과 함께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최첨단 레이더입니다. 하나 홈페이지에서는 A사 레이더의 핵심 부품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의 MFR 레이더에서 100% 재사용될 수 있다고 전하였는데요. 한화의 MFR 레이더는 이미 천공의 대규모 수출을 통해 증명되었고 한국형 이지스함인 KDDX A사 레이더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입증한 바 있고 이에 KF-21 레이더에서는 공, 지, 해, 다중 표적 탐지 그리고 동시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사각지대가 없다는 것은 이러한 다중 표적 탐지 및 운용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며 이 기술이 현재 F-35A에 탑재된 AN/APG-81 레이더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MFR 레이더 개발을 통해서 최강의 듀얼밴드 다기능 레이더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KF-21에 접목한 것인데요. 이는 곧 해군에서 운용될 KF-21N 함재기가 최강의 대함 탐지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A사 레이더는 X와 X밴드 모두 사용하는데요. X밴드는 주로 상공에서의 추적에 사용되며 S밴드는 차량, 구조물 등 지상 목표물은 물론 선박, 보트 등 해상 목표물을 탐지하고 추적되는 데 활용됩니다. F-35의 AN/APG-81 A사 레이더는 주로 공대공 탐지 및 추적에 사용되는 X밴드 성능에 최적화되어 있는 반면 하나가 개발한 MFR 레이더는 X와 X 모두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에 KF-21 A사 레이더도 대공, 대지, 대함 등 사각지대가 없는 탁월한 듀얼밴드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함정 탐지용 S밴드 레이더는 X밴드 주파수를 사용하는 레이더보다 정확도 면에선 약간 떨어지지만 더 강력한 출력을 낼 수 있어 장거리 물체 탐지, 추적에 유리한데요. 제작 단가 면에서도 S밴드가 X밴드 레이더보다 저렴해 우리 군의 예산 절감은 물론이고 해외 수출 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화의 MFR 레이더의 듀얼밴드, 특히 S밴드의 해상 탐지 능력이 뛰어난 이유는 바로 차세대 반도체 숫자에서 기반한 강력한 출력 때문입니다. 출력이 강할수록 더욱 탐지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데 이 출력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TR 송수신 모듈이고 그 모듈의 핵심 부품이자 차세대 소자인 지라갈륨 반도체를 한국이 국산화해 레이더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트리는 세계적인 수준의 S대역 300W급 지라갈륨 전력 소자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히면서 A사 레이더용 지라갈륨 직접 회로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A사 레이더는 지라갈륨 반도체를 사용해 더 높은 주파수와 더 큰 출력으로 작동할 수 있어 사거리와 감도, 해상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데 즉 바다에 있는 배들을 포함하여 목표물을 더 정확하게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지라갈륨 반도체는 낮은 노이즈 수치를 가지고 있어 적군 구축함에 탑재된 레이더의 피탐 가능성을 줄여주고 스텔스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되는 LPI 모드에서 운용 효율을 크게 늘려주죠. 이는 중형 항모에서 발진되는 KF-21N이 왜 동북아에서 사기급 전력이 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KF-21 레이더는 그 크기나 성능에 있어 KDDX와
레이더와 같은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되는 A사 레이더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동급 최강의 레이더로 최고의 대공 내지 대함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LIG 넥스원이 개발하고 체계를 구축한 KF-21의 EW 스위트 같은 경우 L밴드, S밴드, X밴드, KU밴드에다가 UHF 밴드 탐지 대역까지 수행할 수 있어 전자전에서도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 있죠. 한국은 하이급 최강 F-35, 미들급 최강 KF-21, 로우급 최강 FA-50을 보유한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전력 체계를 갖춘 공군 강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아니 미들급 KF-21이 성공적으로 개발되고 있다면서 왜 FA-50마저 개량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즉 중국은 FA-50 블록 20의 판매 호조와 대대적인 개량 작업이 혹시 KF-21의 저조한 성능 때문이 아니냐 하는 얼토당토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과연 그럴까요? 이에 대해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에 거주 중인 김철근 씨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KF-21에 이어 왜 FA-50도 개량하냐고 묻는다면 중국을 갈 땐 저가항공사를 이용하듯 중국을 깔 땐 저가항공기면 충분하다. 즉 중국은 저가라고.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